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통령 관저 앞에는 수만 명이 모여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지금 밤새 철야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공수처가 아마 내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저항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가 내일 내란죄가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가 성립됩니까? 이미 저는 성립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과 방송에서는 그냥 내란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정말 믿을 게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지금 좌파 언론들이죠.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헌정사상 지금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관저 동선을 검토하는 등 지금 막바지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은요, 공수처와 경찰청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을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체포 투입 동선을 짜는 등 지금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공수처는 오늘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었죠.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협조 방안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기동대 어느 팀장이 말이죠, 나는 명령을 내려도 나는 체포영장에 참여하지 않겠다, 경찰 옷을 벗더라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런 또 통신망에 SNS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밤이나 새벽에도 영장 집행은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감안해 일과 시간 중에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일, 오늘 밤도 마찬가지지만 내일에 구름대처럼 아마 예국 시민들이 몰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막아내야 되겠죠. 공수처는요, 원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낸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왜? 경찰 기동대만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 기동대는요, 대통령을 체포할 그런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말이죠, 대통령 변호인 윤 변호인이 기동대는 안 된다 하니까 하려면 검사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내일은 검사하고 수사관, 검사 15명에다가 수사관 36명 해서 50명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대통령 신변 안전에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경찰도 기동대 10개를 동원해서 대통령 경호처와 시위대와 충돌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는 체포 이전 조사에 대해서 지금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요. 이재명에 줄 섰습니까?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주인검사는 이대환 수사 3부장, 그리고 차정현 부장검사는 수사 4부장, 그리고 송찬진 그 수사 2부장은 사직을 했죠. 자, 이분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공수처는요, 자체 수사 자료와 검찰, 경찰로부터 확보한 수사 기록을 토대로 해서 100쪽이 넘는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은요, 직권남용이다, 공무집행 방해다. 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원래 내란죄는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 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서 체포, 수색 영장의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에게도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 집행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어떤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집행 시점을 늦춘 것 같은데요. 내일 또 시민들의 저항으로 아마 힘들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언론은 너무 앞서가지 않습니까? 마치 체포를 해서 대통령을 말이죠,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작성했다, 조사실도 마련했다, 휴게실 장소도 마련했다, 모든 마련이 준비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언론들이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말이죠, A4 용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4월 10일 날 부정선거로 더불당에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에서 53명, 20대, 21대 국회의원에서는 지역구에서 36명, 합쳐서 20대, 21대 89명,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되겠네요. 21대, 22대 합치면.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권력을 잡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비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주권을, 국민의 주권을 참탈했죠. 반국가 세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요, 나중 영원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저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말 안 해도 그냥 임기 채우고 가면 끝나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겠다고, 최고 통수권자가. 진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로 망해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정말 기업을 운영을 잘해서 해외 수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시점에 역대 최대의 수출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도 훗날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계속 할 일도 못하면서 지금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고 뉘우치고
부정선거를 알리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쓴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